네, 안녕하세요. 이번 기초 세미나 연사님을 소개드릴 저널클럽 TF 권승빈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EQS의 이정우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정우님은 카이스트 EQS 회장을 맡고 계시며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을 주전공, 화학을 복수 전공, 그리고 현재 퀴스카 저널클럽 TF 업무, 그리고 기업 인턴을 진행 중이십니다. 관심 분야는 양자 센싱, 중성원자 양자 컴퓨팅, 기타 생물 관련 연구입니다. 오늘은 Quantum Sensors and its Applications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주십니다. 참고 자료는 아슬람 나빌과 다른 분들의 Quantum Sensors for Biomedical Applications와 오은과 다른 분들의 Perspective on Quantum Sensors from Basic Research to Commercial Applications을 참조하셨습니다. 그럼 이정우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마이크 잘 들리실까요? 예, 마이크 잘 들려요. 네. 제가 있는 곳이 지금, 동영상이 송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만 키게 되었고요. 오늘, Quantum Sensors and its Applications라는 주제로, 기초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았다시피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13학번 이정우라고 합니다. 우선 양자 센서 오늘 주제가 양자 센서니까 양자 센서랑 이제 양자 역학의 독특한 현상인 양자 중첩이랑 양자 얽힘을 활용해서 기존 센서보다 훨씬 더 높은 민감도와 정밀도로 우리가 측정해내고자 하는 어떤 물리적 신호를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나 아니면 또는 양자적인 현상을 보이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되게 미세한 자기장, 전기장, 중력, 온도 등을 매우 정확하게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센서로 도달하지 못하는 센시티비티, 민감도를 얽힘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하이젠베르크 리밋까지 측정 가능한 초정밀 센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위에는 각각 원자들을 잡아놓은 마그네트 옵티컬 트랩 그림이랑 그다음에 잘 아시는 스퀴드, 그다음에 이제 앰비센트 다이아몬드 그림이 있고요. 어, 네. 이게 얘네들이 이제 대표적인 양자 센싱 플랫폼이고 이제 이러한 센서들을 이용해서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내에 센서가 분자의 구조까지 분석할 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센서가 어떤 스몰 몰레큘의 구조나 아니면 뭐 스핀 라벨을 분석해서 몰레큘러 수준 레벨에서의 어떤 액큐러시를 감지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세포 내부의 어떤 특정 부위의 어떤 설머 열을 측정하거나 그런 되게 생체 환경 내에서의 작은 변동도 읽어내고, 그다음에 또 그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자기장 변화, 특히 이제 뉴런이 활성화되면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이 커런트를 생성하여서 이제 마그네틱 필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비침수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세포 소기관의 대사 활동이나 아니면 뭐 세포 군집의 활동을 탐지하는 사례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뇌자도 마그네틱 엔세팔로그래피를 측정해서 에필lep시 그 뇌전증 같은 그런 병의 근원을 찾아내서 진단 또는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양자 센서를 활용한 대표적인 분야로 국방이랑 항공우주 분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방에서 최근에 전쟁들로 인해서 GPS 재밍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GPS 재밍의 러버스트한 양자 항법 같은 것을 이제 전투기나 뭐 드론, 그런 헬기 이런 거에 탑재하는 연구와 그런 회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기 이상 변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이상 변화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중력 센서를 이용해서 어, 지질 구성을 직접 땅을 파보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구성으로 돼 있는지 측정해낼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또 자원 탐사도 직접 뚫어보지 않고 알아낼 수 있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양자 센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분야, 마치 그러니까 양자 기술의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과 양자 통신 이렇게 큰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들을 다 다루지 못하는데 두 번에서 세 번에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어, 사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어서 더 다음 일정 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걸 보자면 우선은 양자 센서의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퀀텀 슈퍼포지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 원리가 양자 중첩입니다. 이제 디지털인 비트, 이진 비트와 다르게 큐빗은 이제 cat 0랑 cat 1이 중첩된, 슈퍼포즈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어떤 외부 물리량, 자기장 또는 어떤 중력이 처음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에서 어떤 위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상 차이로 인한 간섭 패턴 데이터를 우리가 얻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프리퀀시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물리량을 역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용 사례로는 세슘이나 루비듐이나 스트론튬 같은 원자들을 이용한 애토믹 클럭, 원자 시계, 또 뭐 콜드 애톰이라는 건 뒤에 나오겠지만 콜드 애톰을 이용한 애톰 인터페어미터로 구성된 중력계 또는 가속도계, 그리고 또 이제 NV 센터나 아니면 알칼리 베이퍼 셀 등을 이용한 자력계, 마그네토메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에 대한 것이 코어런스라고 하는데, 네,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중요 원리는 당연히 인탱글먼트입니다. 이제 양자 얽힘인데요. 양자 얽힘이란 두 입자의 스핀 상태가 양자 역학적으로 얽히게 되어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시스템처럼 서로 연결된 상태가 돼서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한 순간 즉시 다른 입자의 상태도 결정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스핀이 반대, 안티패러렐 해야 되는 파라 하이드로젠 같은 스핀 싱글렛,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대표적인 예시이고요. 특히 이제 두 스테이트가 얽혀 있다고 하면은 이벨 스테이트 여기 파이 플러스로 나타나진 이벨 스테이트처럼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선생님? 예, 화면은 잘 보이는데, 네, 예, 마우스가 안 예. 보여요. 아, 마우스도 잘 보여. 그냥, 예. 네, 문제 없는 거죠? 예, 문제 없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벨 스테이트처럼 두 개의 독립적인 스테이트의 텐서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를 이제 서브시스템의 스테이트를 독립적으로 기술할 수 없는 비분리성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자유도가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양자 정보 이론에서 인테그먼트 엔트로피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더 얽혀 있을수록 엔트로피가 더 높아지는 벨 스테이트일 때 맥시멈이. 그리고 이제 또 얽힌 상태는 원 오버 스퀘어 루트 n 스케일링을 가지는 스탠더드 퀀텀 리밋을 넘어서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원 오버 n에 근접하는 하이젠베르그 스케일링을 원 오버 n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해서 단순히 입자수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노이즈도 줄이고 센시티비티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 스퀴징 같은 경우에도 원자 집단의 어떤 컬렉티브한 인텐거먼트 결과이고요. ISM, 이미지 스캐닝 마이크로스코피도 작은 검출기 배열들을 놓고서 이제 클래시컬한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 레졸루션을 SNR 손실 없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손실 없이 스퀘어 루트 2배 정도, 루트 2배 정도 향상시키는 어떤 슈퍼 레졸루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얽힌 광자를 이용한 QISM은 엔티 번칭이라고 하는 퀀텀 옵티컬한 코렐레이션을 이용해서 포인트 스프레딩 펑션을 더 좁히고, 그다음에 실험적으로는 2배에서 2.4배,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최대 4배까지도 레솔루션을 높이는 그런 장점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또한 또 이제 퀀텀 클럭 싱크로나이제이션, 얽힘 기반의 원자식의 동기화도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먼트가 두 번째 중요한 원리였고, 세 번째는 하이젠베르크 언설턴티 프린시플입니다. 불확정성 원리 잘 아실 텐데, 어, 불확정성 원리랑 이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써 양자 상태로 기술되는 다른 물리량이 교란되는 것, 그러니까 백액션 되는 것을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 식처럼 어, 그 위치와 운동량을 무한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에너지, 시간, 그다음에 뭐 위상이나 입자수로 이렇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은 운동량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반대로 운동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게 되면 위치가 더 불확실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핵심 원리였던 얽힘 인테그먼트가 어, 네, 얽힘이 없는 어떤 독립된 n개의 입자를 활용하면은 노이즈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1 over 스퀘어 루트 n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스탠더드 퀀텀 리밋에 도달하는 게 최선인데요. 이제 입자들이 얽히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낮은 노이즈인 1 over n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하이젠베르크 리밋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로 보면은 떤 원자 집단, 스핀 앙상블이 있을 때 원래 이제 각각의 입자마다의 스핀은 무작위로 분포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평균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컬렉티브한 스핀 벡터가 생깁니다. 이때 이제 그 언설터티 불확실성이 이렇게 그 대칭적인 원 모양으로 원래는 퍼져 있는데 그 이때 어떤 특정 방향의 위상 측정 네, 이거를 이제 특정 방향의 위상 측정 정밀도 얘가 이제 SQL로 제한되는 그런 잡음이 균등분포한 상태인데요. 이때 스핀 스퀴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의 위상 잡음을 줄이고, 즉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뜻이고, 이제 다른 쪽의 불확실성을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써 측정 정밀도가 n모스트 1 over n까지 이제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해밀토니안 엔지니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퀀텀 논 데몰리션 측정을 하거나 뭐 메저먼트 베이스 스퀴징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중력파를 측정하는 이 라이고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각 플랫폼별로 어떤 양자 센서가 있고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클래시피케이션 1으로 피지컬 플랫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양자 컴퓨터에서도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슈퍼컨덕팅 기반, 그다음에 뭐 뉴트럴 뉴턴 기반, 이온 트랩 기반, 뭐 포토닉 기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랫폼별로 어떤 양자 센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오늘은 그 중성원자, 그러니까 원자랑 그 이온 트랩까지만 다룰 거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플랫폼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이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가, 즉, 두 번씩 이렇게, 최소 2번 이상 겹치게 이렇게 한 건데, 왜냐면은 그 어떤 센서, 뭐 마그네토미터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어,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쭉 피지컬 플랫폼대로 한번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뭐 마그네토미터나 마그네토미터, 그래비미터랑 그래비미터 이렇게 다 분리해가지고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원자 기반 양자 센서, 애톰 베이스드 퀀텀 센서인데요. 왜 원자가, 네, 뭐 이런 페이퍼들을 참고를 했고, 왜 원자가 양자 센서로 이상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원자는 같은 종류의 원자나, 네, 이제 같은 종류의 동위 원소면은 지구상 아니면 뭐 이 우주 어디에서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퀀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그 87 루비디움, 근데 이제 이 뭐 소랩 같은 데서 80캔 루비류 앰프를 배송받아서 뭐 한국에서 실험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실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이제 원자 분광법을 통해서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한국에서 실험을 하든 미국에서 실험을 하든 뭐 중력 가속도나 아니면 뭐 자기장 세기 같은 어떤 변수들만 동일하게 해주면은 실험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애톰의 파인 스트럭처 아니면 뭐 하이퍼 파인 스트럭처 레벨들 간의 어떤 에너지 갭이 플랑크 상수나 뭐 스피드 오브 라이트 같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또 라모 프리퀀시 또한 그 G 팩터 같은 거에만 비례를 하는 등 이제 같은 조건에서는 항상 같은 아웃컴을 리프로듀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리티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톰 베이스드 퀀텀 센싱을 할 때 그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옵티컬 펌핑을 해서 스핀 폴러라이제이션을 시키는 것처럼 저런 어, 그 스테이트 프리퍼레이션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어떤 그 두 번째 스테이트 이볼빙 인 필드는 외부 자기장 또는 뭐 중력장 등의 영향에서 이 양자 상태가 어떤 일정 시간 타우 동안 이볼루션하게 두는 겁니다. 이제 이 이볼루션에 관한 정보가 relative phase로 이 각 그 스테이트에 남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 원자 상태를 이제 측정을 해서 위상이 변화한 거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익스터널 필드의 세기를 계산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로는 애톰 인터페로메트리가 있는데요. 원자 간섭계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마흐젠더 인터페로미터가 있는데 마그센더 인터페로메트리는 이제 빛을 빔 스플리터 같은 걸로 나누고 그다음에 각 경로마다 어떤 웨이브 플레이트들을 지나면서 어떤 위상을 각각 가지게 되고 이게 다시 빔 스플리터로 리컨바인 됐을 때 그래서 리컨바인 돼가지고 포토 디텍터에 검출이 되었을 때 주파수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이 페이즈 관한 정보를 알아내는 간섭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빛의 파동성을 이용한 게 이 MZ 그 인터페로메트리인데 이제 레이저 냉각을 통해서 그 원자 자체를 이제 쿨다운 시키면은 원자 자체의 물질파, 다른 말로 이제 드브로이파가 이제 훨씬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파동성을 나타내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제 전에 그 MZ랑 비슷하게 스플릿하고 그러니까 오른쪽 사진을 보면 애토믹 마우스앤더 인터페런트에서는 스플릿하고 그다음에 프로페게이트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리컨바인 하는 그런 그 했을 때 경로 차이에 따른 위상 변화를 측정해내서 네, 측정해내서 이제 이런 플로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 역할들을 그 앞에서는 이제 그 웨이브 플레이트나 빔 솔리터가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펄스들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옵티컬 컴포넌트 같은 역할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두 개의 그 안정한 하이퍼파인 스트럭처 그라운드 스테이트 여기서는 이제 캣 A랑 캣 B가 되겠죠. 이게 있을 때 참고로 하이퍼파인 스트럭처는 그 핵스핀, 뉴클리어 스핀의 차이로 인한 그 에너지 레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파인 스트럭처 네,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들뜬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저기 어, I로 이렇게 캡 I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그림에서 어떤 A에서 어떤 가상의 에너지 준위로 오메가 1만큼의 이제 그 광자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대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방향에서 이제 레이저를 주는 건데 반대 방향에서 쏜 레이저는 어, 유도 방출, stimulated emission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유도 방출이라는 게 뭐냐면 입사한 광자가 이렇게 지나올 때 그 저기 I 스테이트 같은 익사이트드 된 스테이트의 원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포톤이랑 그 그러니까 지금 이 레이저 2에서 오는 그 포톤이랑 똑같은 완벽한 동일한 포톤이 하나 더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런 복제 원리가 이제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시 그러니까 즉 A 상태에서 바로 B 상태가 되는 거죠. 바로는 아니지만 B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저 펄스의 조사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은 파이 오버 2 펄스로는 이제 하다마르 게이트처럼 중첩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원에서 원과 2로 이렇게 중첩된 상태로 이렇게 스플릿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파이 펄스는 엑스 게이트처럼 이렇게 네 게이트 시키니까 원을 2로 만들고 2를 원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반대로 뒤집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퀀스들을 통해서 두 패스 사이에 축적된 이제 위상 페이스 디퍼런스에 따라서 이런 인터페런스 프린지가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측정된 위상차 그
델타 파이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이제 뭐 첫 번째 항은 액셀러레이션에 관련된 가속도에 관련된 항이고 두 번째는 이제 로테이션에 관련된 항입니다. 네, 그러한 위상 변화이고 우리가 뭘 측정하고 싶냐에 따라서 이제 그 조건들을 제어해가지고 측정을 해내면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 첫 번째 그림이 앞에서 나왔던 그것 중에서 자유낙하, 즉 이제 가속을 시키는 거죠, 자유낙하도. 가속시키면서 나타나는 패턴을 측정을 해가지고 중력 가속도를 알아내는 방식이고요. 두 번, 옆에는 이제 독일 훔볼트 대학의 중력계, 웰비미터고, 옆에는 이제 프랑스 세르트 연구소의 중력계입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20일 넘게도 그 연속적으로 지구 중력 변화를 측정을 한 데이터인데 이로써 이제 달과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그 타이드가 생기잖아요. 그러한 타이드 그런 조석 효과 역시 그 이론적으로 예측하거나 실험적으로 이 그래비미터를 통해 측정한 게 정확하게 이렇게 관찰된다. 즉 그러니까 매우 정확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원자를 실제로 어떤 상태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센서의 종류랑 성능이 매우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크게는 원자 증기셀, 애토믹 베이퍼 셀, 그다음에 레이저 쿨드 애텀, 냉각 원자, 그다음에 이제 리드버그 애텀, 리드버그 원자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원자 증기셀을 보시면 이제 원자 증기셀은 보로실리케이트인 파이렉스라고 하는 물질이나 아니면은 쿼츠, 석영 같은 그런 유리 안에다가 이제 원하는 원자들을 베이퍼 상태로 포집을 해요. 포집을 한 다음에 어, 팁오프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밀봉을 합니다. 밀봉해서 만드는 게 원자 증기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왼쪽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셋업이 이루어지고 이게 당연히 셋업마다 다르지만 이건 어떤 한 페이퍼에서 가져온 거고 이 얘를 이제 소형화하고 이제 뭐 대량 생산을 해서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 이용해서 그 OPM, Optically Pumped Magnetometry 같이 자기장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파수 표준을 제시해주는 뭐 그런 클락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NMRG라고 해서 NMR 자이로스코프 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 듀얼 스피시스인 이유는 저기 그 저기 그 왼쪽 아래에 ASG인 듀얼 스피시스 NMRG라고 쓴 이유는 129 제논이랑 131 제논 이 두 노블 가스 아이소토프 동위 원소가 사용되었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각 아이소토프마다의 뉴클리어 스핀 프리시션이 다릅니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가 2분의 5, I가 2분의 5고 하나가 2분의 3인데 3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시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점을 이용해서 뉴클리어 스핀 프리시션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시에 측정하고 공통된 노이즈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로테이션에만 더 민감한 정확한 신호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얼 스피시스를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최근 연구에서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CMOS 인테그레이티드 애토믹 웨이프 셀이 나왔는데 얘는 CMOS 공정에 호환을 시켜가지고 비자성 히터랑 그다음에 온도 센서를 이렇게 웨이퍼에다가 집적시키고 그다음에 증기셀 베이퍼 셀 자체도 이제 웨이퍼 레벨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밑에 보신 것처럼 12 fem토 테슬라 루트 헤르츠 퍼 루트 헤르츠의 민감도 센시티비티를 어치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 그래서 칩 스케일 양자 센서를 가능하게 하면 당연히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면 더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니까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fem토 테슬라 퍼 루트 헤르츠 이 민감도의 단위가 뭐냐면 이제 원 fem토 테슬라 퍼 루트 헤르츠라는 거는 원 헤르츠의 밴드위스 안에서 측정을 했을 때그 원 fem토테슬라라고 하면 이제 10의 마이너스 15제곱 테슬라를 말하는데 그 정도의 루트민 스퀘어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제 왜 루트민 스퀘어냐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센시티비티는 평균 노이즈의 제곱근 루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씁니다.
얘는 이제 식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요. 주어진 식 때문에. 근데 다음으로 이제 냉각 원자, 그 레이저 쿨드 애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냉장 또는 냉동하는 방식이 당연히 아니고 여섯 방향으로 레이저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서 그 원자들이 랜덤 워크, 그런 thermal 에너지를 가지는 거를 이제 줄여서 수 마이크로 켈빈까지 도달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 오른쪽을 보시면은 레이저 빛이 원자 첫 번째처럼 원자 그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오면은 원자는 그 빛을 흡수하면서 운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흡수를 한 다음에는 그 스폰테니어스 에미션 자발적인 방출을 하고요. 임의의 방향으로. 그러다 보니까 무작위 이동이 되는데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원자 평균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온도가 낮아진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운데 그림처럼 그 여섯 방향의 레이저랑 엔티 헬레모트 코일을 이용하면은 이제 마그네틱 필드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줘서 안쪽으로 계속 그 뭉쳐 집속시켜 줄 수 있습니다. 센터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좁은 영역에 수많은 원자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켈빈까지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뭉쳐 있는 그런 애톰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원자 구름은 어, 더 이상 입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간섭 현상도 일어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여러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센서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그 애토믹 클럭이나 아니면 그래비메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기업들이 실증까지도 이미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뭐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핀오프인 에이오센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최초로 상용화한 애톰 옵티커 센서인 이 그래비미터를 프리시전이 얘는 이제 0.7 밀리겔 퍼 이제 루텐스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오른쪽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원 겔이 0.01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냥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이제 프랑스 회사인 뮤큐언스 이제는 뭐 익세이레라고 하는 회사에 인수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프리시전이 50 마이크로 갤퍼 루트 헤르츠인 그런 그, 그런 센시티비티를 프리시전을 달성을 했고요. 또 이제 이 오른쪽 밑에 이 데이터는 아까처럼 15일 동안 연속적으로 중력을 측정을 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타이드도 측정이 되고 관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래비미터의 최고 성능은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중력 가속도의 10의 마이너스 8제곱배의 민감도를 가집니다. 최고 성능. 그 다음으로 리드버그 애텀은 원자의 최외곽 전장.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뭐 1S부터 뭐 6F 그러니까 1에서 6 정도까지 들어갔을 그 주양자 수가 매우 큰 상태인 리드버그 상태로 들뜨게 되는 건데요. 리드버그 원자들은 이 주양자 수 n이 있을 때 n 스퀘어에 비례하는 높은 다이폴 모멘트를 가지고 그다음에 n의 7제곱에 비례하는 폴러라이저블리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폭된 이런 일렉트로마그네틱한 프로퍼티 때문에 원자 반지름 또한 이제 n 스퀘어에 비례해서 커지고 또 이제 어, 라이프 타임 또한 n 그 큐브에 비례해서 마이크로 세컨드까지도 길게 오래 코어한스에 위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원자 간 상호작용인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반델바우스 인터랙션 또한 이제 n의 11제곱에 비례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 덕분에 위드버그 애텀은 특정 주파수의 마이크로웨이브나 아니면 테라헤르츠 웨이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이제 인접한 위드버그 애텀 음, 인접한 위드버그 에너지 레벨 갭에 해당하는 그,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요.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것처럼 EIT, Electromagnetically Induced Transparency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 투과 방식을 이용하면은 원자 증기셀에다가 두 개의 레이저를 쏘면 이제 투명해진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외부 마이크로웨이브가 들어오면은 이제 리드버그 에너지 레벨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런 현상을 어틀턴스 이펙트라고 하고요.
근데 이때 이 갈라진 정도, 이 스플리트된 정도를 측정을 해내면 그 전기장의 세기를 매우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서 네, 이런 일렉트로메트리로 사용을 주로 하고요. 리드버가 애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기존의 안테나처럼 안테나는 이제 이 측정 자체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에 이렇게 교란을 하게 되는데 백액션을 주는데 근데 얘는 백액션도 없고 그다음에 마그네틱 쉴딩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시티비티는 최근에는 23 나노볼트 퍼 센티미터 퍼 스퀘어 헤르츠가 제곱근 헤르츠까지 달성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버가 애텀은 사실 어떤 원자도 리드버가 애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각 전자로 들떠주기만 하면. 근데 이제 실험이랑 측정의 어떤 편의성 때문에 주로 이제 만들기 쉬운 알칼리 메탈 애텀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보스 아인슈타인 컨덴세이트는 다루지 못했지만 다른 발표를 할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선 이 트래프 이온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온 포획 기반은 이온 포획은 피코테슬라 10의 마이너스 12제곱 테슬라죠. 피코테슬라급의 자기장 센시티비티랑 나노볼트 퍼 미터 급의 전기장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수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가지는 꽤 좋은 플랫폼입니다. 이제 다른 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네틱 필드 센시티비티나 일렉트릭 필드 센시티비티가 꽤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센서랑 다른 플랫폼들과 좀 다르게 이 포울트랩은 아이온큐 때문에 다들 잘 많이 아시겠지만 포울트랩을 이용해가지고 전자기장으로 이온을 허공에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셀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원자셀처럼 벽면에 충돌하는 그런 현상도 없고 그다음에 또 뭐 다른 고체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고체 플랫폼들처럼 어떤 뭐 그런 결함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 외부 노이즈도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에 비해서 코어스 타임이 꽤 길어요. 몇 초에서 최대 몇 시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이저랑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굉장히 높은 피델리티로 이니셜라이제이션, 매니플레이션, 메저먼트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온큐가 대표적인 트랩 이온 기반 회사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램지 인터페로미터는 이제 위상을 측정하는 방식 중에 아까 네, 언급드렸던 막센도처럼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이제 레이저로 제로 스테이트로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다 파이 오버 2 펄스를 가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마르처럼 중첩된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자기장이 있는 환경에서는 이제 이온의 스핀이 라모 프리퀀시 뭐 오메가 제로로 이제 일정 시간 타우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파이는 오메가 제로 t만큼의 어떤 위상 변화가 측정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얘에다가 파이 오버 2 펄스를 다시 가하면은 어, 0과 1 사이에 population difference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실험들 자체를 엄청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위상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그죠? 그러니까 저 타임에 따라서 오실레이션 하는 그런 그 신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sensitivity는 이제 T2 course time, T2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고 T2 course time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T2 자체를 늘리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sensitivity를 늘리는 중요한 방법인데요. 중간에 프리 프리세션을 하는 동안에 파이 펄스를 한 번 더 주게 되면은 위상이 느리게 디케이 하는 어떤 익스터널 노이즈가 중간에 정확히 중간에 이제 주게 되면 완벽하게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개 그런 한 에코 다이나믹 커플링 방식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파이 펄스들을 여러 개를 주기적으로 계속 줘가지고 어떤 특정 주파수의 신호에만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나머지 밴드위스에서는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이런 퀀텀 락인 메저먼트 펄스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굉장히 스트롱한 마이크로웨이브 펄스를 계속적으로 가해줘가지고 원래 이온이 가진 그런 상태에다가 그 걔가 계속
강자를 가해줘가지고 생기는 새로운 rest state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티어 펄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해서 듀얼 스테이트를 만들고 얘를 통해서 이제 코어스 타임을 밀리세컨드 단위에서 세컨드 단위로 향상을 시킨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71 이터비움 이온이 그 4.6 피코테슬라 퍼 루트 헤르츠의 센시티비티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이저 인터랙션 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두 개의 40 칼슘 이온이, 그러니까 40 칼슘 이온이 몰머 소렌슨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벨스테이트 같은 얽힌 상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도 12 피코테슬라 퍼 루트 헬츠를 달성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오른쪽 위에는 그 150개의 베릴륨 그 이온들을 어 이렇게 패닝 트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스퀴드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고전 센서의 한계인 SQL보다 더 좋은 민감도를 가지는 어떤 220 나노볼트 퍼 미터 퍼 헤르츠 이런 센시티비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이런 그 이온 플랫폼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온 자체를 이제 스캐닝 프로브로 활용을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온 트랩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는 스퀴드랑 포토닉이랑 그 앤디센터랑 몇 개 더 그 피지컬 플랫폼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도메인으로 하나하나 그래비미터나 마그네토미터나 일렉트로메트리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 뒤에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 2주 뒤에 있을 저널 클럽에서는 Fabrication and Performance Optimization of Rubidium Xenon Gas Cells, Engine of an Atom Spin Gyroscope라는 주제로 그 저널 클럽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얘는 이제 그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센서 중에서 NMR 자이로스코프나 뭐 코어 마그네토미터, 듀얼 스피시스 그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발표 들려주신 이정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지금 이제 인탱글먼트를 리소스로 썼을 때 바꿔주는 리밋이 SQL 스탠더드 퀀텀 리밋에서 HR 하이젠버그 리밋으로 바뀌고 그때 쿼드라틱한 스피드업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이제 임프루먼트가 있는 건데 폴리노미얼 이제 임프루먼트 말고 익스포넨셜한 임프루먼트도 보일 수가 있나요? 근래에는 뭐 스토캐스틱한 기법을 도입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어 아시는 바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처음 문제가 뭐요? 어, 혹시 그러면 그는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한 건지 아시나요? 전 하드웨어는 잘 몰라서 예,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혹시 이론적으로 쿼드라티크가 그냥 가장 옵티멀한지 사실 이제 예, 이론상 전개를 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스토캐스틱 그러니까 확률적인 게 아니라 이제 무조건 100% 확률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쿼드라틱한 스피드업가 한계라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프랙션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면은 더한 임프루먼트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스탠더드 퀀텀 리밋이 이제 고전 센서로 어치할 수 있는 한계고 하이젠베르크 리밋이 뭐 우리가 가용하는 퀀텀 센서를 이용한 한계잖아요. 얘보다 더 좋은 그런 그 스피드업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면 그건 분명히 어떤 다른 인터랙션이 중간에 빠져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한 그 뭐냐 음, 네, 그러니까 오버를 하기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퀀텀 센싱으로 가장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이 지금은 자기장인 건가요? 아니면 그것 말고 더, 어, 뭐, 클래시컬한 메소드 대비 더 임프루먼트가 보이는 다른 물리량도 있나요? 그 사실 대부분의 물리량이 기존의 센서, 고전 센서로는 어치를 할 수 없는 영역인 거고요. 일렉트로메트리도 마찬가지고, 자이로스코프도 그렇고, 일단 그것도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그 자이로스코프의 경우에도 이제 오랫동안 그 매우 정밀하게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래비메트리 그 뭐냐 엑셀러메트리도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그 내부의 그런 뭐 지하 자원이나 어, 그런 것들까지 조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논문이 최근 거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임프루브먼트가 맞아. 이 논문은 최근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저기 보이시면 이제 자기장에서는 그 서브 fem토 테슬라, 15제곱 테슬라보다도 더 작은 그 레졸루션으로 측정을 해내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이제 스퀴드 센서로 그, 그 퀀타 단위까지 측정을 해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더 뭐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더 어플리케이션을 더 늘리겠지만, 결국에는 그 더 발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자연에서 그 딱 한계까지 측정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센서를 통해서. 네, 답변 감사합니다.